결론적으로 광범위하게 비트코인이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늘 강조드리듯이 일직선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만 잘 기억하시고,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지난주 동안에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번 주에는 다소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결국 여기서 또 반등이 끝나는 것인가 이런 불안감들도 있고, 과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크롱님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투자 타이밍 상으로 어떤 매수 전략,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크롱님들과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우선 금리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5월 8일 새벽이죠. 목요일에 발표되는 이 FOMC 미팅에서 금리는 동결이 사실상 확정 상태입니다. 95% 가까운 확률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거시경제 지표들 한번 보면은 어젯밤에 발표된 지표죠.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지표들이 대부분은 뭔가 경기가 악화되는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표들의 결과를 연준도 과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준에서도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거시경제 상으로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메시지를 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 인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흐름에 의해서도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25bp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60% 이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50bp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6월달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금리가 발표가 되기 전에도 이미 그 기대감들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에 따라서 뭔가 다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유동성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유동성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월 달에 파월의 발언과 6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시점은 여러 가지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본인의 스탠스,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보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단선적인 정답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요, 지금은 당연히 매수 구간입니다. DCA 전략으로 꾸준히 모아나갈 수 있는 전략 구간이고요. 만약에 DCA가 그렇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더딥과 돌파 매수 중에서 돌파 매수 구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바이더딥은 말 그대로 저가 매수 구간인 거고, 이 저가 매수는 지난주에 반등하기 전에 머물렀던 그 구간들에서 꾸준히 모아 나가셨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매집을 많이 못하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저항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를 받는 구간에서 돌파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피셜 클럽이라든지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그 정확한 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딱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채널에서 리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리플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리플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최근에 CME에서 선물을 상장한다 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선물 ETF가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날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에
이 제임스 A 파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예측을 해서 적중한 그 인물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XRP 선물 ETF의 날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XRP와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전해지면은 이걸 너무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단서를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XRP의 선물 ETF와 현물 ETF는 시간의 문제이고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XRP도 현재 시점은 중요한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XRP를 갖다가요, 제가 차트를 공유 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차트를 쫙 그어 보시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었을 때 지금 하락 추세선의 상단 채널의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그 구간들까지 다가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채널을 상방 돌파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XRP가 큰 반등 구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2.34달러와 2.5달러를 볼 수 있는데 그 구간들을 상방 돌파해서 지지로 바꾸는지에 따라서 돌파 매수 구간을 포착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요, 늘 관점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구간에서 상방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돌파 매수 구간이지만 그 구간에서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XRP가 히든 로드를 인수한 부분들과 그리고 IPO를 포기하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변을 넓혀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에이브라고 해서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의 1위죠. 여기서도 RLUSD의 공급량이 아주 짧은 기간에 7,600만 개가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호재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는 XRP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들은 조금 명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피셜 클럽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혼자서 이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가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계속해서 차트 보시고 온체인 지표 보시면서 변화의 포인트들을 잘 점검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안정세의 중요한 요인은 일단 거시경제적으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완화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에 거의 발작에 가깝게 물량을 던져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뭔가 강압적인 움직임을 스스로 좀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주변의 관료들도 뭔가 강건파들,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온건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뭔가 강압적인 대응 전략보다는 각 국가들과의 협상을 갖다가 원활하게 잘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전체 미국의 18개 주요 교섭 국가 중에서 17개 국가들과 원활하게 이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안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걸 필두로 해서 기관 자본들이 꾸준하게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기관의 어떤 매수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 국면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 가격이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잠시 렉에 걸려있는,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은 최근에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을 돌파했고, 그리고 더 고점에서 매수한 이 단기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 구간에 가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제 본전이 되니까 이제 매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물량들이 다 소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강력한 수요들이 남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량과 강력한 수요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롱님들께 늘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큰 물량을 이동하는 주체들 있죠.
고래들 중에서도 뭔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혹은 단기 트레이더들이나 여러 주체들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자본을 움직이는 이 주체들이 아직까지는 몸을 좀 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투기 자본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들이 제가 공유 드리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시그널로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강조드리는 지표 중에서 뭐 IFP라고 해서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는 지표가 있죠. 이 지표는 파생 상품 시장과 현물 거래, 현물 시장의 이 유동성을 가지고서 측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시장의 단기적인 그리고 투기적인 이런 자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중장기적으로 이 자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큰 흐름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어떤 악재들에 의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격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먼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리조나주 이외에도 거의 20개 가까운 주에서 계속해서 법안에 대한 이 의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것들이 기각이 되고 있는 주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중요하고, 애리조나주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나머지 주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채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주 정부, 즉 정부입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의 채택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서 다른 국가적인 차원으로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100만 개를 매집하고자 하는 이 플랜들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 정부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런 전체적인 연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가속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거기다가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5월 26일에 상원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보면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움직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본들이 개인들이 아름아름 사는 자본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본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 달 사이에 이 상장 기업에서 매집한 비트코인 물량이 8만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한 달 동안에 많은 물량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상장 기업단에서의 비트코인 채택, 암호화폐 채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드렸던 국가 단위의 채택, 상장 기업 단위의 채택, 그리고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한 기관 단위의 채택, 거기다가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같이 유입이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광범위하게 비트코인이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늘 강조드리듯이 일직선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3년, 5년을 두고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됐을 때는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의 종강을 기념을 해서 완강 챌린지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꼭 우리 크롱님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길 바라지만 우리가 상승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락했을 때 또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락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질 겁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또 마땅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지고 엄청난 포모에 시달리고 뭔가 기회비용을 놓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나오게 되고 미리 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면서 행복하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투자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저절로 얻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많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행복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 투자를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듯이 투자를 갖다가 어떤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관점으로 가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등락을 거듭하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그 다음 시즌까지도 가져가셔가지고 결국은 더 많은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행복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 투자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고 뭔가 포모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투자를 했을 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투자에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우리 박 작가와 함께 그 방향을 잡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 작가는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